주팅커와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산책. 카카오톡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10분 인문학 수업. 인생이 비록 힘들지만 그래도 잘 살고 싶다면 꼭 기억해야 할 10가지 말. 1. 인간관계에 목숨 걸고 매달리지 않기. 2. 아무리 화나더라도 일단 말 아끼기. 3.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기. 4. 일어나지도 않은 일 걱정하지 않기. 5. 이해 안 되는 사람들과 친해지려 애쓰지 않기. 6. 잠은 하루에 6시간 이상 자기. 7. 긍정적인 말 습관화하기. 8. 날 깎아내리는 사람들 멀리하기. 9. 하루에 조금이라도 운동하기. 10. 나는 아직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어주기.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만큼 나를 존중한다. 그러니 누구보다 소중한 나를 스스로 아껴주고 챙겨주고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 누구도 나에게 쉽게 상처 주지 못하도록. 더는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 사람이라면 자랑스럽게 죽음을 선택해야 한다. 프리드리히 니체. 니체가 그들에게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라고 직언한 이유는 실제로 죽으라는 말이 당연히 아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실제로 죽은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 그러니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다. 책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중에서 김종원 작가 자기계발 인문학, 좋은 글귀, 성공, 성장, 독서, 책 추천, 글쓰기, 철학, 니체,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김주영의 마음과 생각이 자라는 인문학 산책. 인간이 올바른 정신과 실천에 집중하며 살아야 할 10가지 이유. 1. 주변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마음 쓰지 말고 내가 꼭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 2. 지금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 좋은 일만 하기에도 가는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3. 지금 타인과 나를 비교하고 아파할 시간조차 나에게 무의미한 시간이 없다. 곧 나에게 집중하며 사는 삶이 무엇보다 귀하다. 4. 나를 잘 몰라주는 사람의 말에 마음 쓰지도 귀 기울이지도 말라.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나와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5. 잠은 하루에 6시간 이상 자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권유하지만 그 이하로 자는 사람의 지금이 결코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살펴보면 다름의 깊이를 분명 알게 된다. 6. 나이가 들수록 내 안에서 내면의 좋은 집중에 분투하는 것이 곧 나를 위로하고 살리는 내 일의 힘이다. 7. 화에 나를 맡기면 화가 나와 일상을 지배한다. 나에게 집중하며 나쁜 감정을 물리치며 사는데 의미를 둔다면 곧 지금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찾아 실천하지 않을 수 없다. 8. 나이가 들며 일상에서 집중하는
인문학적 시간을 늘리며 의식과 가치를 향해 나의 길을 걸으며 사는 일에 몰두하라. 9. 내가 나를 다스리는 내가 곧 삶의 많은 면을 성공시키며 온화한 삶을 내게 초대하는 주인의 삶이 가능해진다. 10.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은 지금 오늘의 나를 가장 나답게 사랑하며 살고 있다는 말이다. 인간이 지성을 따라 걷는 바로 지금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세상 속 축복이 내린 생의 언어를 지닌 자의 근거 있는 생명의 본질을 사랑하라. 그 길을 걷는 따스한 숨결과 같은 내면과 기쁨의 향기로운 언어와 그를 따라 삶에 점점 스며드는 죽음까지도 나로서 아름답게 살다 가노라 맞이할 것이다. 고결한 삶처럼 좋은 언어를 보고 읽고 쓰고 실천하는 그 길에 내가 서라. 김주영 작가 자기계발 인문학 지성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공 확언 좋은 글귀 인생 루틴 책 추천 니체 독서법 필사 낭송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공부 어른이라면 매일 20개의 인문학 공부를 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하든 그것을 자신보다 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나요? 대체 그런 제품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나요? 그런 창의적인 생각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나요? 방법을 묻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간절한 마음이 녹아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빠진 게 하나 있다. 그건 바로 자기 삶에서 방법을 찾으려는 마음이다. 왜 자신의 문제를 남의 삶에서 그것도 남의 생각과 입에서 찾으려고 하는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99% 이상의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만 이 부분에서 실수 혹은 착각을 하기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평생 힘들게 살고 있다. 인문학은 이제 학자의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목도 배워야 할 지식도 아니다. 모두가 각자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아는 인문학의 대가 중 한 사람인 무술가 이소룡, 브루스 리를 소개한다. 아래는 그가 생전에 남긴 말에 내 의견을 조금 녹여서 편집한 글이다. 그는 매일 아래에 소개하는 20개의 인문학 공부를 지속했다. 이때 제발 재능이 있었으니 가능했지 혹은 시대를 잘 만났지 라는 생각은 버리고 어떻게 하면 그의 글에서 나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읽어보라. 질문을 바꿔야 답이 보이는 법이다. 1. 나는 절대 내가 세계 최고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2인자라고 하지도 않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내게 목표에 도달했다는 것은 종점이 아닌 기점을 뜻하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 새롭게 시작할 뿐이다. 2. 가장 단순하고 가치 있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양하게 빠짐없이 배워야 한다. 어렵고 복잡한 것이 반드시 가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전혀 쓸모없는 것일 수도 있다. 무언가를 제대로 하려면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심오한 것으로 파고들어 통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3. 당신이 무엇을 배우든 단순한 알무로 그쳐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응용할 줄 알아야 한다. 실천할 수 없는 지식은 그저 팔리지 않는 값비싼 장식일 뿐이다. 4. 하겠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마음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실천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망치는 도구로 작용할 뿐이다. 5. 당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자신의 영역에서 성공하려면 성공한 자들이 매일 어떻게 자신의 목표와 싸우고 인내하고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 그의 포장과 현재가 아닌 그의 내면과 과거를 보라. 6. 우선순위를 정하라. 다 소중하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도 소중하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집중해서 연습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과감하게 당장 포기하라. 7. 매일 새벽에 산책과 러닝을 하는 이유는 건강 때문만은 아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모두 버리기 위해서다. 당신의 정신을 모두 한 곳에 집중시키고 치열하게 노력하며 게으른 정신을 떨쳐버리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8. 성공은 당신의 무언가를 이뤘을 때가 아니라 자기 극복이 끝났을 때부터 시작된다. 성공의 기준은 언제나 타인이 아닌 그대 자신의 있음을 명심하라. 9. 나는 10,000가지 종류의 발차기를 한 번씩 연습한 사람은 무섭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발차기를 10,000번 연습한 사람은 무섭다. 그는 한 가지 발차기의 가치를 알고 가르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모호한 개념부터 버려야 한다. 스스로 가르치려는 것에 모호한 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가르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뭐든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모호하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10. 만약 당신이 권투, 쿵우, 가라데, 씨름 등의 관점에서 어떤 격투 게임을 지켜볼 경우 격투의 전체적인 면을 보기는 어렵다. 오직 당신이 빠져있는 하나의 관념을 배제할 때만 그것을 명확히 관찰할 수 있다. 좋다 또는 싫다라는 주관적인 생각을 버리고 눈으로만 볼 때 당신은 격투의 전체적인 면을 볼 수 있다. 관념이나 지식이 아닌 오직 눈의 관점으로 보라. 11. 배우겠다는 뜻을 품은 사람은 창조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배워서 얻은 내용이 아니라 배움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많이 배운 사람보다 스스로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더 강하게 멈추지 않고 성장한다. 12. 매일 만나는 자신을 견뎌야 한다. 지루하고 따분한 일상을 견딘다는 것은 결코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적극적이며 강렬하게 저항하는 것이다. 13.
다른 이들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여기는 것을 만약 당신이 온갖 노력을 쏟아 성취한다면 언젠가 반드시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해서 당신의 성과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모든 것은 당신하기 나름이다. 14. 껍데기에 불과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육체는 겉모양이고 마음은 그의 영혼이다. 내면의 가치를 찾아야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것을 만날 수 있다. 15. 낙관주의는 그게 누구든 영광의 길목으로 인도해주는 성경과도 같다. 나는 비관적인 생각이 누군가 창조한 것을 망치는 것을 본 적은 있지만 반대로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 어떤 일에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행하기를 두려워한다면 그는 한 가지 일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것이다. 16. 두 발을 편안하게 뻗고 잘 수 없다면 당장 일어난 그 이유를 사라지게 하라. 내일 들통날 거짓말을 했다면 차라리 오늘 진실을 모두 말하고 정신이 깨끗한 상태로 하루를 마감하라. 고통과 고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내일은 내일의 고통을 마주해야 하니까. 17. 아는 것이 살아갈 힘이라면 인격은 지식과 기술이 넘볼 수 없는 살아낼 존엄이다. 당신이 아는 것이 인격을 주도하게 놔두지 말라. 매일 나아지고 싶다면 인격이 지식을 움직이게 하라. 18. 인간에겐 반드시 실패를 허락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도전이라는 것을 아예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것과 같다. 실수를 인정할 용기가 있다면 말이다. 실패를 허락할 용기가 커질수록 당신의 도전은 더욱 빛날 것이다. 19. 예술은 인생의 결함을 보충하는 가장 질이 좋은 영양제다. 예술은 단순히 정신과 영혼, 의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예술은 언제나 인생보다 한 발 앞서 인류의 사상과 감각, 소망 등 일반적인 사유를 표현해서 생명의 멜로디를 창조한다. 예술가는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향이 없는 음식에서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예술가의 감각은 우리의 생을 조화롭게 한다. 20. 한 사람이 인생의 정열을 쏟아 예술을 연구할 때 비로소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최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예술의 자본인 자유는 가장 고귀한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인간은 자유를 잃었을 때 비로소 자유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우리는 심장이 살아서 뛰는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이용해야 한다. 당신에게 한계는 없다. 오직 정체기만 있을 뿐이다. 다만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차분하고 자유롭게 넘어서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결코 쉽게 여기지 말라. 무섭지만 매우 근사한 사실을 하나 전한다. 당신은 당신이 매일 생각한 것처럼 될 것이다. 2024년 김종원 작가.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집에서 짬뽕을 주문하고 국물만 먼저 다 마시고 면만 남긴 후에 면치기를 하는 사람.
간짜장을 주문해서 비비지 않고 면을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마치 탕수육을 찍먹하는 것처럼 짜장에 적셔서 먹는 사람, 냉면을 가위로 다 잘라서 숟가락으로 떠먹는 건 특별한 사례도 아니었네요. 인간 탐구는 끝이 없습니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육아의 끝에 가본 부모만 아는 12가지 진실. 1. 가끔 보는 결혼 전 사진을 보면 이게 내가 아닌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 2. 애가 다 크면 나중에 어릴 때 모습이 그리워진다던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 빨리 다 커야 내가 살 것 같다. 3. 힘내라는 100명의 응원보다 같은 현실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의 품이 힘이 된다. 4. 어느 순간부터 표정이 사라지고 몸이 건조하게 사는 나를 발견한다. 5. 영원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결국에는 다 멀어지고 아이와 나만 외롭게 남아있다. 6. 소리치는 게 아이에게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지만 내가 견딜 수 없는데 어쩌겠어. 7. 아이 마음을 알아주라는데 나도 내 마음조차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 8. 앞으로 계획이 뭐야? 이렇게 내일의 희망을 묻는 말이 이제는 너무 두렵게 느껴진다. 9. 아이 돌보느라 정신이 없다가도 여기에서 내가 뭘 하고 있나 허무한 감정과 자꾸 싸우게 된다. 10. 쉬운 영어 단어 하나까지 다 잊고 내가 점점 바보가 되는 기분이 든다. 11. 힘든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 좋은 시간이 온다던데 그런 날이 정말 올까 의심된다. 12. 좋은 부모가 되려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알았는데 난 죽어도 좋은 부모는 될 수 없겠다. 그래요. 당신 말과 감정이 다 맞고 옳아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나중에 아이에게 무언가를 보답받으려고 키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보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순간부터 스스로 희망과 기쁨을 얻을 수 있기에 내가 가장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가 힘든 이유는 육아가 결국 나를 키우는 과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아이의 교육을 위해 시작한 육아는 결국 부모의 성장으로 끝이 납니다. 육아의 끝은 그래서 부모의 자기 개발이죠. 아이가 다 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다 크면 끝이 납니다. 육아는 아이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늘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 말을 낭독하고 필사해 보시겠어요?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부추기는 것이라 해도 나는 나만의 철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아이를 나만의 방식으로 잘 기르고 있으며 이 길의 가치를 굳게 믿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방식대로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이 걱정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저절로 자신의 자리를 찾게 되죠.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와 나의 하루를 사랑합니다. 지금 보내는 이 시간은 우리 아이 눈과 내 마음에 그대로 쌓여서 서로를 빛낼 것입니다.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육아공감, 육아소통, 육아스타그램, 육아용품, 육아일기, 육아정보,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아이 키우며 너무 지칠 때 읽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15가지 요가의 말. 1. 아이는 아주 천천히 조금씩 자랍니다. 조금 잘못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도, 아이도 충분히 잘해내고 있습니다. 2. 세상에 한 번 말해서 듣는 아이는 없습니다. 내 아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들을 때까지 말해줘야 겨우 움직입니다. 3. 같은 말도 조금만 더 예쁘게 말하면 아이는 부모를 통해 웃는 법을 배웁니다. 4. 사춘기라서 갑자기 이상해진 게 아닙니다. 그간 쌓인 문제가 사춘기를 통해 나온 거죠. 뭐가 쌓였는지 돌아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5. 아이는 책이나 영상이 아니라 부모가 서로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 말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웁니다. 부모의 언어가 아이의 언어 교과서입니다. 6. 쇼츠, 릴스, 틱톡과 같은 짧은 영상은 아이의 생각도 짧아지게 만듭니다. 부모가 먼저 그만 보면 다 해결됩니다. 7. 아이의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세상에 원래 그런 아이는 없죠. 원래라는 말을 빼고 생각하면 요가가 조금은 명확해집니다. 8.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가 아이였을 때 부모님께 듣고 싶었던 말을 지금 바로 아이에게 들려주시면 됩니다. 9. 이것저것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가 아이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면 아이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때로는 게으른 부모가 되는 게 좋습니다. 10. 부모가 밝고 예쁘게 살면 아이도 저절로 사랑받고 잘 자란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11. 최소한 아이가 보고 있을 때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에는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12.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말아요.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신이니까요. 지금까지 잘한 것처럼 앞으로도 잘 할 겁니다. 13. 아이의 정서와 안정감을 높이려면 집 안에서 아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정한 말로 따뜻한 시간을 보내세요. 14. 당신과 아이는 지금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나아지고 있습니다. 조금도 걱정하지 말아요. 이대로 계속 나가면 됩니다. 15. 넌 특별한 아이야 라는 말도 좋지만 넌 소중한 존재야 라는 말은 더 좋습니다. 특별하다는 표현은 간혹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 아이를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만 소중하다는 표현은 잘하는 것과는 별개로 아이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소중해라는 말로 따스한 하루 보내세요. 부모 인문학 수업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육아스타그램, 육아일기, 육아정보, 육아그램, 부부, 부모, 가정보육, 자녀교육, 부모교육, 부모인문학 수업. 자녀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매일 아침을 여는 1분의 기적. 기회는 하늘이 내리지만 붙잡는 건 나의 몫이다. 햇살은 하늘이 내리지만 빛나는 건 나의 몫이다. 나는 나를 빛낼 수 있다. 아니, 나만 나를 빛낼 수 있다.